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관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MBTI라고 사람들의 성격 분석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A형, B형, C형 이렇게 혈액형에 따라서 이야기하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 말하는 그런 성격도 조금 일부는 맞아요. 왜냐면 MBTI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요소와 또 그 사주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명리학의 사주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요소는 맞아 떨어져요. 근데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성격이 달에 따라서 다르고 띠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또 생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를 데이터로 확률로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은데 달에서 1일부터 31일을 6일로 나눠서 이렇게 성격들을 또 분석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70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 한 사람을 보고 딱 성격 이거 하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생일에 따라서는 날짜별로 있는 성격들이 있고 타고난 성격의 음양오행도 있고 그 다음에 띠가 가진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도 음력으로 가진 성격이 있고 양력으로 가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야 그 사람의 완벽한 성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느 한 가지로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람들의 성격과 타고난 복들, 내 성격과 복들은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생에 살아온 이력이 사람들의 사주인 것처럼 내가 타고난 성격도 전생에 살아와서 쌓여진 성격들입니다. 이 성격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한테 어떻게 성격으로 딱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의 성격을 뭐라고 그래요? 천성이다 라고 해서 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은 그 생일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성격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을 막 살리고 사는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점 살리면 팔자는 내리막을 타듯이 이 단점이라는 거를 내가 바꾸려고 그냥 대충 마음먹어서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단점을 활용하다가 어느 날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게 쫄딱 망하고 힘든 시련을 겪었을 때 그럴 때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꼈을 때 그때 뭐라 하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서는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마음을 먹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바꿔지냐고요. 그게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닥을 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요만큼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한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자기 성격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음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계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스스로가 노력해서 조금씩 보완하는 거, 웬만하면 단점을 그래서 숨겨줘라 그래. 가족끼리 막 단점을 지적하면서 이것도 못해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 그래서 바꾸는 거라면 정말 좋겠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끼리라도 최소한 나도 내 단점을 숨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생, 6월생, 7월생은 성격이 아주 급해. 근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야 빨리 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격이 더 급해진 거죠. 못 참아. 근데 엄마가 성격이 조금 느긋한 분이라면은 야 조금 천천히 해. 계획적으로 해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성급한 성격임에도 조금은 자신을 케어할 줄 압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성격이 느긋한데 내가 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급해지는 거야.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잖아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식당에 서빙하려면 힘들겠죠. 적응하기가. 근데도 노력을 해서 적응한 사람들은 사주의 성격이 느긋해도 빨라져요. 동작이. 나도 모르게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직업상으로도 성격이 급해지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사주에 장점을 선택하느냐 단점을 선택하느냐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은 바뀝니다. 10월생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이 자존심 강한 게 생일에 따라 달라요. 음력 생일이 10월생인 사람들과 또 양력으로 10월생인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럼 음력, 양력에 따라서 생일이 제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성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음력으로 10월생이지만 양력으로 11월인 사람, 12월인 사람하고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생일은 70가지에서 120가지로 분석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5가지를 가졌느냐 10가지를 가졌느냐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자. 이게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내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성격의 단점을 보완해 줄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월생이랑 2월생은 성격이 착해요. 착하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 1월생, 2월생이야. 그렇다면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리더 성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주의 성격상 리더가 되고 대장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그것도 방법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야 내가 잘 될 겁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팔자가 쪼르륵 내리막 타기도 해요. 그리고 2월생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성격도 예민하지만 외고집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꼬집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걸 똥꼬집이라고 그래. 그러면 8월생인 같은 경우는 끝고집이에요. 융통성도 없고 유들기도 없어요. 은근히 고지식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다 되는데 입장 바꿔 생각을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또 유들이라는 게 조금씩은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끝고집이에요. 못 꺾어요. 그 사람이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데이터와 뭔가를 가지고 분석적으로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10월생도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10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그래서 지고는 못 살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자를 누군가를 두고 경쟁을 하면은 성공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유, 어차피 질 걸 뭐하러 해. 질까봐, 지면 쪽팔릴까봐 아예 도전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갈래로 또 나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데도 어떤 사람은 지기 싫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기려고 막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는 게 두려워서 아예 도전을 안 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가면 좋은 거죠. 그렇다면은 7월생들은 어떨까요? 7월생들은 성격에 금전상 애로는 없습니다. 금전상 애로는 없는데 근데 왜 돈이 없어요? 성격이 급하거든. 자기가 뭘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저질이 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고집도 셉니다. 자기 고집도 있고요. 그리고 욕심도 많아요. 이 욕심이라는 게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많이 갖고 싶어서 돈 하면서 돈을 막 쌓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쓸 때는 쓰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금전상의 애로도 없지만 돈에 대한 집착도 없어.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7월생 같은 경우에는 좀 계획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받는 거는 또 천천히 받고 줄 건 빨리 줘. 그러니까는 통장에 잔고가 맨날 없어요. 돈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쪼개기 결제하라. 받을 때는 빨리 받으려고 노력하고 줄 때는 쪼개기 결제하라. 그 다음에 돈이 나갈 때는 한 번, 3번쯤 생각하고 돈을 내가라. 만약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쇼핑할 때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결제할 때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결제하라. 그럼 나중에 보면 살 거 하나도 없어요. 살 때 보면은 다 살 것 같은, 필요한 거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다시 지나서 생각하면 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성급히 결제하는 순간 손해가 많습니다. 6월생 같은 경우에는요, 6월생은 지혜로워. 능술 결단력도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되죠. 사람이 머리 좋아서 똑똑한 거랑 지혜로운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런 반면에 어떤 면이 있냐면 뭘 열심히 하다가 또 하기 싫으면 딱 때려치는 이런 성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세가 변할 때 서서히 변하게
운이 나쁠 땐 변화 주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운 좋을 때는 조금 변화를 둬도 된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재밌어. 근데 한 3년 하면 지겹잖아요. 그럴 때 막 바꾸게 되면 나중에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한우물을 팔 걸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직업을 한 가지를 정하면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취미를 바꿔라. 취미를 바꾸고 내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직업 전환을 생각하라 하기 때문에 생일이 6월생인 사람들은 직업 전환에 항상 신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하다 때려치고 3년 하다 때려치면은 결국은 인생의 만년 뭐든지 다 잘해.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겨울에 태어난 아이 11월 12월생 이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모두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